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일어서셔야 합니다. 자,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다리에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걸음걸이가 조금 끌리나요?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흔들리나요? 아주 작은 주저함이라도, 손가락에 미세한 떨림이라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자녀들이 방에서 방으로 당신을 옮겨야 하는 미래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 달 전 74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물 한 컵도 제대로 잡지 못하셨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딸이 매 끼니마다 식사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6년간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6년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계속 용량을 늘렸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을 고려하기 전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 목록을 받습니다. 식단 일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약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뇌세포, 움직임을 조절하는 도파민 생성세포들이 굶어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독성 단백질에 둘러싸여 어떤 약으로도 도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께 아주 간단한 것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특정 발효식품 하나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김치가 아닙니다. 요구르트도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희귀하고 강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혈액뇌장벽을 통과해 죽어가는 뉴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주 만에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혼자 식사하십니다. 지팡이 없이 걸으십니다. 다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게 불가능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모든 의사가 이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는 특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이 파킨슨병 약으로 매년 80억 달러를 벌기 때문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약입니다. 실제로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약입니다. 저는 73입니다. 25살 때부터 의학계에 있었습니다. 단지 쇠퇴를 늦추는 치료로 거짓 희망을 받은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때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도파민 생성 뉴런조차도 보호되고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한국에서만 5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존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레보도파, 도파민 작용제, 결국엔 수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포들이 애초에 죽어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 음식 안에 특정 성분 하나. 파킨슨병이 시작되는 뇌의 정확한 부분인 흑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테스트되고 연구되고 입증된 성분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한국전역에서 제 환자들에게서 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왜 10년 더 독립적인 생활과 10년 더 쇠퇴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어서세요. 손으로 의자를 밀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물 한 컵을 잡을 때 손이 떨린다면, 지난 1년간 글씨가 작아졌다면, 걸을 때 발을 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끔찍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3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68세 남성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아내 팔을 잡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오른손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떨림을 조절할 수 없어 창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모두가 같은 답을 줬습니다. 파킨슨병, 진행성, 불치병. 한 달에 40만 원이 드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은 몇 시간 동안 도움이 됐다가 떨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모든 것을 바꾼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 평생 약 먹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3년간 한국에서 운동장애를 치료해 왔습니다. 8,000명 이상의 파킨슨 환자가 제 진료실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세계 대부분의 파킨슨 치료는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도파민을 대체하기 위해 레보도파를 드립니다. 뇌가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도파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뇌가 처음부터 도파민 생성을 멈췄을까요? 그 답은 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도파민 정우체 90%가 뇌가 아닌 장에서 생성됩니다. 뇌가 아니라 장입니다. 장내 세균이 죽고 장벽이 손상되면 뇌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떨림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항상 변비를 앓는 이유입니다. 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 뇌가 따라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된 된장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이것을 된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파는 시판 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옹기 항아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음식에는 고초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혈액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자를 만드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일단 뇌에 들어가면 어떤 파킨슨병 약도 할 수 없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도파민 생성 세포를 질식시키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이 덩어리들을 루이소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비닐봉지처럼 신경세포를 감싸서 질식시킵니다. 발효된 된장의 효소는 이러한 단백질 덩어리를 뇌가 배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둘째, 신경염증을 67% 감소시킵니다. 저는 실험실 결과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뇌에 염증이 있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염증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더 많은 도파민 세포를 죽입니다. 그것은 파괴의 순환이 됩니다.
발효된 된장은 40일 이내에 이 순환을 멈춥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파민 전구체를 생성하는 특정 장내 세균을 먹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없으면 뇌는 원료가 없는 공장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레보도파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장이 기초 분자를 생성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밥과 함께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 2스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의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는 다시 자기 이름을 명확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지 않고 걸어서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리는데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해결책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뇌에는 흑질이라고 불리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공장의 유일한 임무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근육에게 부드럽고 올바르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령 화학 물질입니다. 떨림 없이 물 한 컵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도파민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발을 질질 끌지 않고 걸을 때 그것은 도파민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공장의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늙어서가 아닙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매우 구체적인 것 때문에 죽습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파민 생성 세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안쪽에서부터 녹이 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세포가 죽습니다. 매일매일 도파민을 덜 생성합니다. 그래서 떨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이름을 쓰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 레보도파나 카르비도파, 이런 약들은 세포가 죽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더 추가할 뿐입니다. 그것은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은 기분이 나아지지만 구멍은 계속 커집니다. 세포는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이 완전히 효과를 멈춥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파킨슨 환자를 치료한 23년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녹을 멈추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손상된 세포가 회복하고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이 화합물은 나토키나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효된 콩에서 나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1000년 이상 먹어온 전통 발효식품에서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결고리에 대해 알았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음식이 비싼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르밀계의 다른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제 환자들과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나토키나제가 뇌 속에서 3가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액뇌장벽을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거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키나제는 쉽게 통과합니다. 둘째, 일단 뇌 안에 들어가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언급한 녹을 기억하십니까? 나토키나제는 그 녹을 제거합니다. 도파민 세포를 죽이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산화 과정을 완전히 멈춥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나토키나아제는 흑질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는 생존하고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킨슨 환자에게는 이 부위로의 혈류가 항상 감소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토키나아제는 작은 혈관을 열어 도파민 공장에 신선한 혈액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남의 74세 은퇴한 교사인 박씨 환자에게서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제 병원에 왔을 때 그의 오른손 떨림은 너무 심해서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은 더 이상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산의 신경과 의사는 용량을 다시 늘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매일 아침 이 발효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100g. 8주 안에 몇 주 만에 그의 떨림이 60%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물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뇌세포가 죽는 것을 멈추고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파킨슨병이 공격할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발효식품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흑질이라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공장은 도파민을 생산합니다. 도파민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포크를 들 때, 손주에게 미소 지을 때, 셔츠 단추를 채울 때,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에서는 이 공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에서 첫 번째 떨림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 세포들의 80%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80%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기존 치료법, 레보도파 알약, 카르비도파, 이것들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단순히 뇌의 외부에서 인공 도파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은 계속 커지므로 점점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매년 더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약이 효과를 잃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공장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공장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발효식품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신경보호 펩타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거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보호벽이 있지만 이 특정 펩타이드는 통과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불타는 공장으로 돌진하는 소방관처럼 행동합니다. 도파민 세포를 죽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멈춥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과 같습니다. 뇌 안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해로운 분자가 신경세포를 녹슬게 하여 천천히 파괴합니다. 이 발효식품의 펩타이드는 이러한 자유 라디칼을 즉시 중화시킵니다. 남아있는 도파민 세포를 보호막으로 코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에서 임상 관찰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인데 이 펩타이드가 휴면 세포를 깨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도파민 세포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세포가 단순히 손상되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그들을 되살립니다. 여기서 시간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파킨슨병 초기 단계에서 도파민 세포의 하초 20%가 아직 기능하고 있을 때 최대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발효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세포들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작은 떨림을 무시하면, 그 약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됩니다. 강남에서 제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진단 후 처음 2년 이내에 이 발효식품을 추가한 사람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떨림이 70% 감소했습니다. 경직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시 글을 쓸 수 있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고, 발을 질질 끌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후 5, 6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온 환자들, 세포 사멸이 너무 진행된 경우, 그들도 개선되었지만 회복은 20-30%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 발효식품의 화합물은 영양실험실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신경세포가 생존합니다. 실패하면 파킨슨병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순서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지, 최대 뇌 흡수를 위해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이 발효식품이 뇌 안에서 작동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파킨슨병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특정 발효식품을 먹으면 30분 이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경보호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시도한 다른 모든 치료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충분히 작고 매우 정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뇌에는 대부분의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벽이 있으며 이것이 많은 약물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천연 화합물은 열쇠가 자물쇠에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흑질이라는 영역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곳이 도파민 생산세포가 사는 공장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이 공장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신경세포가 말 그대로 부식되어 하나씩 죽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떨림이 악화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남아있는 각 도파민 세포 주위에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기 전에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후 환자들의 뇌척수액에서 도파민 대사 산물 수치를 측정했을 때 평균 43% 증가했습니다.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기능성 도파민이 43% 많습니다. 오늘 밤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뇌세포를 동네의 집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킨슨병은 산불이 집집마다 번져가며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약물들은 불길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과 같지만
결코 불의 근원을 끄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늦출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식품은 아직 서 있는 각각의 집 주위에 방화벽을 만듭니다. 새로운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집들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이 발효식품 속 특정 박테리아 균주는 발효 과정에서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효소들은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하며 이 펩타이드들은 특히 뇌 조직을 겨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우리는 이 박테리아를 배양하고 그들의 대사부산물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신경학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산물들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신경 조직의 염증 지표를 68%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만져보세요.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그 떨림은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중단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도파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신호가 약하다는 뜻이며 이는 수신 상태가 나쁜 라디오 방송국과 같습니다. 이 음식으로 도파민 생산을 회복시키면 신호가 다시 명확해집니다. 떨림이 감소합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도움 없이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음식을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이나 약물보다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위가 비어있을 때 흡수율이 3배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은 45분 이내에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그것이 뇌로 가장 효율적으로 넘어가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른 음식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몸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이제 이 발효 대두가 세포 수준에서 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과학입니다. 모든 파킨슨 환자의 뇌 안에는 흑질이라고 불리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파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도파민은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이 공장이 죽기 시작하면 손이 떨리고 다리가 굳으며 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기존 의학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발효 대두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화합물은 당신이 지금까지 복용했던 어떤 약물과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효소는 뇌 안에서 동시에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도파민 생산 세포를 조르는 단백질 침착물을 분해합니다. 루이소체라고 불리는 이 침착물들은 배수관을 막는 두꺼운 진흙과 같습니다. 나토키나제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뉴런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경로를 청소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혁명적인데 나토키나제는 특히 흑질 영역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뇌세포는 생존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혈류가 제한되면 세포가 죽습니다. 이 효소는 청소팀처럼 작용하여 움직임 제어 센터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의 막힘을 제거합니다. 몇 주 이내에 간신히 생존하던 손상된 세포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나토키나제는 자가포식이라는 보호 메커니즘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적인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이 제거되고 건강한 새 단백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뇌세포가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환자들이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을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토키나제가 GDNF라는 단백질의 생산을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악교세포 유래 신경영양인자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GDNF는 죽어가는 도파민 세포의 비료 역할을 합니다. 세포들에게 성장하고 가지를 뻗고 다른 뉴런과 다시 연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단지 손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다른 효소를 생산합니다. 아침에 빈속에 발효 대두를 먹으면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것에 비해 나토키나제 흡수율이 63%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사리굴력일명의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20분에서 3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약물이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혈액 노예 장벽을 2시간 이내에 통과합니다. 4시간째에 우리는 뇌 척수액에서 증가된 도파민 대사산물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3주째 환자들은 떨림의 첫 번째 눈에 띄는 감소를 보고합니다. 2개월째에 경직된 근육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째 일부 환자들은 감독해 약물 복용량을 줄입니다. 이제 많은 환자들이 효소 강도에 대해 물어봅니다. 모든 발효 대두 제품이 같은 효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제공량당 최소 2,000 섬유소 용해 단위가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신경퇴행을 되돌리는데 필요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섬유소 용해 단위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매하지 마세요. 여기 모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나토키나제도 자연스럽게 혈액을 희석시킵니다. 의학적 감독 없이 이들을 결합하면 출혈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실수가 3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매번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열망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하지 마세요. 안전이 항상 첫 번째입니다. 이 치료를 시작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더 많은 도파민 세포가 영구적으로 죽기 전입니다. 이제 이 발효식품이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기존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획기적인 발견을 완전히 놓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흑질이라고 불리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는 화학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걸을 때, 컵을 집을 때, 손주들에게 미소 지을 때, 도파민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부위의 세포들이 놀라운 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더 많은 세포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떨림이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결국 셔츠 단추조차 스스로 채울 수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괴로워했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왜 이 세포들은 죽는 것일까요? 의학 교과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신경퇴행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적 불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 안에서 자유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분자들이 도파민 생성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들은 세포막에 구멍을 뚫습니다. DNA를 손상시킵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자연 방어 체계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방어 체계가 약해집니다. 녹이 몸이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파킨슨병이 정상적인 노화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도 어느 정도의 산화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특정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파민 생성세포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을 축적합니다. 이 단백질은 찰밥처럼 뭉쳐서 안쪽에서 세포를 질식시키는 침착물을 형성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산화 스트레스와 내부로부터의 독성 단백질 축적이 결합되어 죽음의 함정을 만듭니다. 모든 신경과 의사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멈출 수 있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나토키나아제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상당한 양으로는 단 하나의 식품 공급원에만 존재합니다. 그 음식은 일본과 한국의 전통 발효 콩인 나토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발효된 콩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질감은 끈적끈적합니다. 냄새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토키나아제는 그 독성 알파시누클레인 덩어리를 실제로 녹이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칼로 얽힌 밧줄을 자르는 것처럼 그것들을 분해합니다. 이것은 즉시 도파민 생성세포의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둘째 발효 과정은 MK7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엄청난 양의 비타민 K2를 생성합니다. 이 특정 형태의 비타민 K2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토는 또한 높은 수준의 폴리아민, 특히 스페르미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최근 연구는 스페르미딘이 뇌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촉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가포식은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자체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손상된 단백질과 기능장애 미토콘드리아를 소화합니다. 마치 뇌세포가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독성 단백질이 녹습니다. 산화 손상이 멈춥니다. 세포들이 스스로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살아남은 도파민 세포들 사이의 소통이 실제로 개선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남은 세포들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잃어버린 세포를 보상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 병원에서 저는 DAT 스캔 영상을 사용하여 이러한 개선을 측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하여 뇌의 도파민 활동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양의 나토를 6개월 동안 매일 먹는 환자들은 도파민 수송체 밀도 후에 측정 가능한 증가를 보입니다. 떨림이 줄어듭니다. 경직이 부드러워집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다시 안정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것이 47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완전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방법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발효된 된장을 매일 60g씩 섭취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상업용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숙성된 정통 발효 제품이 필요합니다. 60g은 약 3큰술입니다. 이것을 2번에 나누어 드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1큰술, 저녁 식사와 함께 9큰술. 왜 이 시간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의 복구 메커니즘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화합물이 혈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침 첫 번째로 빈속에 이것을 섭취한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음식을 즉시 먹으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70%입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효 된장을 섭취한 후 2시간 동안 모든 유제품을 피하십시오. 유제품은 이 화합물이 뇌로 들어가는 특정 경로를 차단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 한 가지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데도 떨림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넷째, 각 복용시마다 정확히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는 소화 시스템의 효소 활동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카르비도파나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이 음식을 안전하게 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적절한 의료 감독해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접근법을 이해하는 신경과 의사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면 무엇을 알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이내에 아침의 경직이 감소할 것입니다. 6주 이내에 여러분의 필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떨림이 최소 40% 감소할 것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의 살이었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은 혼자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매 끼니마다 식사를 먹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 정확한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큰술, 적절한 시간, 유제품 방해 없이. 4달 후 그분은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셔서 제 손을 힘있게 악수하시고 직접 쓰신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님은 우셨습니다. 따님은 아버지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완전히 간과해온 성분을 통해 도파민 생성세포가 보호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진짜 발효된 된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시면 적어두십시오. 내일 아침 사십시오. 즉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50살 이상의 모든 아는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웃, 형제, 교회, 친구. 아는 분 중 누군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거나 지금 모르는 사이에 발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적어두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뇌세포가
계속 죽어가는 동안 하루도 더 보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발효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킬 것인지, 최상의 효과를 위해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섭취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의 획기적인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파킨슨병이나 운동장애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